차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북일이 이제 실무 접촉에 들어갔습니다. 네, 북한과 일본이 지난달에 제3국에서 최소 2번 실무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과 일본 실무진이 최근 중국과 싱가포르에서 2번 이상 만났고 일본이 미국에도 사전에 회동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냥 뭐 미국 허락 받고 일본하고 북한이 근접해서 이제 달라붙는다는 거죠. 늘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김정은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서구의 자본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고요.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일제 식민지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400조 원을 국교 개선, 400조 원을 국교 재개를 위한 비용으로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그 돈을 주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측에서 제시하는 담대한 제한 이따위 거 필요 없다는 거죠. 문제는 일본이 저걸 갖고 돈을 들여갖고 집어넣게 되면 앞으로 북한 개발 사업이라든지 북한의 자원이라든지 각종 경제적인 협력 사업 파트너로서 일본 기업들이 주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자원은 지금 수십조 원, 아니 수백조 원, 경단위를 넘어선다고 하는 추산들이 있습니다. 일단 평양 앞바다를, 평양시와 평양 앞바다 발해만을 한정해서 갖고 있는 거대한 유전들이 있고요. 이미 그 유전에 대해서는 경제성을 확인했고, 우리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갔었을 때, 평양은 기름 위에 떠 있는 도시다라고 말할 만큼, 그 유전에 대한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히토류는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평양 외곽에 있는 히토류 가격이 금액으로 산산에 2경원 가까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이외에도 엄청난 양의 무연탄이나 철광석 등등의 유효 광물들이 아주 지천으로 깔려 있는 게 지금 북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광물만 팔아도 북한은 경제적인 자립이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이거는 한민족을 위해서 남겨놓은 자원이다. 미래를 위해서 남겨놓은 자원. 김정일이 그 당시에 정주영 회장을 만났을 때 한 얘기였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모든 기득권들을 사실상 일본한테 내줘 버리게 되면 진짜 한반도 안에 있는 이 남한 대한민국은 섬으로 고립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얘기 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일본도 만나고 있고, 그리고 미국도 일본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들을 거 아니에요, 북한이. 그러면 한미일이 아니고 한국만 쏙 빠지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남한만 아무것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돈만 주면 누구든 만나겠다는 자세이기 때문에 교황청하고도 거래가 있는 상황인 거고, 영국의 유태인 자본하고도 가장 활발한 그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하긴 했지만 북한에 제일 많이 투자한 국가가 영국이에요. 그런데다가 독일이나 프랑스도 호시탐탐 지금 북한 쪽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북한에 빨대를 꽂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들을 그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북한의 가치는 북한 자체의 자원적인 가치도 있습니다만, 이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생산력 그리고 지정학적인 위치가 합쳐지게 된다고 치면 세계 경제 산업의 허브가 될 수 있는, 동아시아의 중심 허브가 될 수밖에 없는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여건을 가지고 활용을 해가지고 남북이 손만 잡으면 미국도 따라잡을 수 있는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될 건데, 이 기회를 스스로 윤석열은 내차버리고 있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통일부의 또라이 강성 장관을 앉혀갖고, 이제 평화가 아니라, 평화 통일이 아닌, 평화를 지웠어요? 아예 그 고시에서 지웠더라고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통일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념적으로 북한이랑 대화하지 않겠다는 거야. 자유민주 질서에 입각. 그러니까 한다. 요것만 북한이 있어. 자유민주 질서,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우리는 통일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고, 그 와중에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국시를 통일부가 스스로 삭제를 해버렸다니까. 해 장관이 오자마자. 와, 이게 통일부 대변인이 어제 얘기한 겁니다.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대로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는 한편 담대한 구상에 따른 북한 비핵화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이거는 안 하겠다는 거야. 싸우겠다는 근데 이게 얘기야. 말이 안 되는 게 헌법에 있거든요? 평화통일은 헌법에 있어요. 근데 이게 통일부가 지 마음대로 평화적이라는 표현을 뺀다고 이게 되나? 헌법을 자기가 위반하는 거잖아. 헌법은 모르겠고 앞으로 통일부에 평화는 없어. 헌법을 어떻게... 와... 개무시하는 거지. 웃대가리가 무시하니까 이 일개 장관이라는 놈이 아무런 행정 경험이 없는 교수놈이 와가지고 북한은 때려잡아야 되고 아니 대화를 통해서는 얘기가 안 되는 놈이라는 이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통일 자체가 평화를 위한 목적 아니에요? 이거는 전쟁에서 뭐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뭐야 이게 도대체? 정말 너무 한심한 노릇인 거고요. 나는 이게 전부 다 일본의 경제적, 외교적 이득으로 돌아갈 이 짓거리를 우리가 오히려 더 방조하고 일본을 밀어주고 있으며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되는 길을 스스로 가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등져갖고 지금 계속해서 무역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 흑자 전환됐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왜? 수입이 주는 바람에. 이거 수입이 주는 거는요, 수출을 국시로 하는 우리나라 경제에 정말 치명적인 얘기입니다. 왜냐면 원재료를 안 산다는 얘기는 2, 3개월 후부터는 수출할 물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2, 3개월 후에 지금의 흑자로, 야, 이거 흑자로 돌아섰어. 이제 경기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제 회사들이 제조업체들이나 수출업체 죽자 못해서 이제는 원료도 사올 돈도 없고 계획도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야. 한계에 온 거지, 한계에 온 거. 이제부터는 말 그대로 매출을 줄이고 감원을 하고 스스로 파산을 하는 길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 안에서 내수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기업은 사실상 없어요. 우리가 수출 국가인데. 수출과 수입이 우리 GDP의 75%이기 때문에 수출을 하지 않는 기업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다니까? 근데 그 수출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게 원재료인데 원재료 수입이 줄기 시작했단 말이야. 어쩌려고 이러는 거야. 다 죽자는 거지, 다 죽자는 거. 빨리 이 정권을 제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가 권력을 찾았어도 운영할 나라가 없어질 것 같아요. 국간이 다 재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석구석 지금 망쳐놓은 것들을 바로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게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집권했던 그 후폭풍을 지금까지도 겪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대법원의 대법관들 이념 지형을 마침 트럼프 때 3명이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돼가지고 보수 6, 진보 3으로 바꿔놨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사사건건 다 막혀요. 대법원에서. 미국 민주당이. 네, 미국 민주당이.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12대 0을 만들려고 하는 놈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지금 민주당도 바이든도 나와가지고 강력 비판한다. 우리 딴 방법 찾을 거야. 이 얘기밖에 못해요. 왜냐면 법이라고 하는 게 그 국가를 지탱하고 운영하는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거를 지 맛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무시하고 강행을 하고 있는 놈들이 대한민국의 법 전문가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 전문가 대통령이란 말이야. 지금 룬산똥을 이재미 치우게 생겼네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 때만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저는 지금 이렇게 망쳐놓는 것들 바로 잡으려면은 이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저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늘 듭니다. 그랬잖아요. IMF로 나라가 망가지고 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고, 어? 그러게. 박근혜가 뭐 그 난리를 치고 나니까 이명박근혜, 이명박근혜가 문재인 완전히 대통령이 말아먹- 그거를 살려내려고 해서 정상화를 시켜놨는데 진짜 힘들게. 기껏 나라를 살려놓게 되면 보수가 다시 집권해서 또 파먹고 또 그거 메꾸느라고 진보와 국민들은 욕먹어가면서 억지로 허리띠 저르면서 나라 살려내고 나라 언제까지 이 반복을 계속해야 되는데 미친 듯이 나라 살리면 뭐해? 또 욕해?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는 문재인이 해준 게 뭐 뭐 있어? 있어? 라고 하면서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다 이러고 그러면서 저쪽 애들 찍어가지고 또 이 미련한 구댕탱이로 사람을 또 밀어넣는단 말이야. 빠지려면 혼자 죽지. 그 0.7% 때문에 진짜 노답이다.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거기 같이 매몰되고 있잖아요. 아주 그냥 사람 구실하고 살게 해줬더니 죽을 목숨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그렇게 이 전직 대통령을 욕을 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나는 약간 사람들 변태인가? 또는 약간 정신 이상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노무현 대통령 때 저는 아직도 되게 소름 끼쳐요.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지지자들이 나서가지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돌 던졌어.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사람들이 미쳤나 보다라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는 또 눈물 질질 짜면서 대통령님 이러고 미친 짓을 해. 아니 뭐하는 짓거리야? 탄핵했을 때 앞섰던 애들이 가장 먼저 나와서 눈물 물 흘리면서 흘리면서. 그 유훈을 받들겠대. 야, 나 지금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신 그러면서 차려요. 그 유일한 친구였고 가장 믿음직 같던 동료인 문재인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신을 파괴하고 있다. 뭐 이런 아니 이거는 진짜 무슨 집단적으로 이상해진 건지 아니면 사이코패스인지 아니면 진짜 성향이 변태인 건지. 그래서 네. 언론이 살아야 돼요. 자, 이거 보시면은 2009년이거든요. 2009년에 진보적인 언론들 뭐라고 했나 봅시다. 경북도민일보, 노무현을 버려야 진보가 산다. 김종배 시상평론가. 오마이뉴스, 노무현을 버리고 진보적 가치를 되찾자. 한겨레 20일, 굿바이 노무현. 경향신문, 시계나 찾으러 가자. 이렇게 조롱했던 인간들이 다 진보 쪽에 있는 인간들입니다. 아니 그러지 마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 보고 자꾸 정권 재창출 실패했다고 막 뭐라고 몰아세우는데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욕한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죽였어요? 노무현 다음이 누구였어요? 이명박이었잖아요. 지금 그 똑같은 논리 갖다 대면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죽으라고 제사 지냈냐고. 그거 아니잖아. 그게 왜 노무현 대통령 때문이고 그게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지금 와서 현재 현상 정치의 실패를 문재인 대통령 한 사람,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전혀 책임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건 하나의 그룹이었고 시대였으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부 다 책임지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무책임한 논리지. 지금 경이 고작 0.7% 이겨가지고 혼자서 칼 휘두르면서 미친 짓거리. 아, 그 표현을 하셨죠. 도자기 전시장에 들어간 코끼리. 움직일 때마다 온갖 도자기들이 다 깨지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왜 문재인이 그렇게 못했냐고. 문재인이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고 욕하는 게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논리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논리가. 생각을 해야지. 전체 다 보면은 또 그런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뭐지?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 언론들이 했던 짓, 2009년에 했던 짓을 지금 또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같이 하고 있는 거야. 저는 똑같이 한다고. 본인은 다르대. 아니야. 똑같아. 그때하고 내가 이때하고 보기 다르대. 똑같아. 웃기지 왜냐면 마요. 똑같아요. 이때도 왜 비판을 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시계 사건 있었고 그거 나중에 논두렁식의 논두렁식의 거짓말인 거 그거 밝혀졌고 나중에 페이크라는 거 밝혀졌죠. 그리고 대부분 뭐라고 했냐면 좌측 깜빡이 놓고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했대 이거야. 무슨 뭐 FTA 한미 FTA도 있었고 그다음에 파병도 있었고. 파병 이런 거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배신자 취급을 했지. 이 사회에서 살아 있으면 안 될 놈을 진보에서 먼저 만듭니다. 그러면
조선일보나 이런 애들 가만히 있겠었겠어요? 저는 여기에 진보로만 있지만 조선일보 똑같이 노무현을 벌어야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가셨어요. 그래서 온 정치인, 어떠셨어요? 온갖 정치인들이 다 노무현 때문이라고 했고 아예 노무현 때문이라는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라는 밈까지 생겼어. 저는 자 정리합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5천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걸 겪는다고 봐요. 지금의 경처럼 지를 따르는 1,000만도 안 되는 몇백만 명의 사람들을 위한 정치인이 돼서 지금 경 같은 정치를 펼쳤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또 분열과 갈등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결과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를 내려다보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타협하고 설득하고 회유가면서 대한민국을 삐뚤어지지 않게끔 이끌려고 노력했던 현명한 선생인 거고요. 그렇지. 그거를 어디에 예를 들어 뭐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파동적인 경험으로 몰아섰다고 치면 그 당시에 그걸 빌미로 해갖고 지금의 최순실이 지금의 뭐 최은순이나 과거의 최순실처럼 지금의 김건희처럼 막 헤쳐먹는 놈들이 그때도 엄청나게 나왔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와 씨발 이렇게까지 헤쳐먹어 싶지만 그냥 그들은 이 족속들은 지난 수십 년간 계속 헤쳐먹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는 뻔뻔해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들은 법이라는 테두리 에서 이 임기를 5년 내내 끌어가면서 정말 빼먹을 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 골수를 쪽쪽 빨고 그리고 이 나라를 뜰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의 화살, 전쟁의 대상을 똑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똑바로. 그러니까 좀 제발요. 나는 너무 그게 가슴이 아파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데 그게 다르다고 자꾸 고집을 지금 펴요.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희생해갖고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뭐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을 공격하면 이재명이 바로 대통령이 된답니까? 종이 아이고 무서워라 저희 다 검사 찌끄러기들하고 사라지겠습니다 이런답니까? 아니죠. 저쪽에서 더 좋아해요. 그 짓을 왜 하냐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계속 이재명 대표 좀 도와줘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어떻게 더 도와줍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면 손잡고 우리 필요하니까 사진도 찍읍시다 하고 하실 수 있는 거 다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멘트를 하고 계속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또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뭐 정치 개입이라고 했지. 퇴임한 대통령이 왜 나서냐 또. 그게 똑같이 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 2.0인가 홈페이지를 만듭니다. 거기서 글을 쓸 때마다 맞아. 온갖 언론이 똑같지. 왜 정치 얘기하냐 난리를 쳤어요.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봤어 옛날에도. 그리고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내려가 있어가 퇴임했을 때도 그러니까 정권을 내줬으니까 다른 정치인 찾아옵니까? 누가 찾아옵니까? 다 찌그러져 있으라고 그러지? 그리고 그때 또 봉화마을로 사람들이 또 희한해. 그렇게 또 노무현 대통령 보고 싶다고 찾아가.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조용히 살고 싶으셨지만 또 거기까지 찾아온 사람들 앞에서 또 인사하시고 우리 그 영상도 보면서 눈물 흘리잖아요, 지금은. 나는 너무 속상한 게 그때 똑같은 제 편이야. 똑같아요. 책방 왜 열었냐? 그 책방에서 사람들 만나는 거 가지고 왜 그 책을 파냐? 감자는 왜 캐냐? 그리고 뭐 지금 뭐 비판하면 뭐 사실 진실 알아야 된다. 진실을 누가 압니까? 그 사람 뭐가 한 사람이 진실이에요? 말하면 진실이에요? 딴 사람 또 말하면 또 그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진실이냐고요? 문- 기레기들이 말하면 진실이에요? 한 사람이 말한다고 진실이 됩니까 그게? 야, 갑자기 왜 우리가 이런 밝혀지지도 토론을 않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의 적은 외부에 있는 거지 내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모든 정치인들은 자기의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이재명은 정치하지. 이재명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고 추미애는 추미애 정치, 송영길은 송영길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낙연은 이낙연의 정치를 지금 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추구하는 바, 그 사람이 바꾸려고 하는 개혁의 방향,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적으로 삼아서 타도하려고 하는 대상이 우리들하고 같은 편, 우리 편을 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것만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그 들어서 원칙에 벗어나서
우리 편이나 우리 내부적인 갈등을 조장하는 건 수박들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편을 뭉개고 내가 살아남겠다, 내가 정치를 하려면 내가 전 정권을 깔아 뭉개야겠다 생각하면은 그 사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 자.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죠. 왜 막판에 이런 토론이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한 번씩 이런 열띤 토론을 할 때마다 악플이 어마어마하게 축적되는 신기한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의도적이고 그 핀란드에도 있는 그 악플단하고 비슷한 거 아닐까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구독 취소하고 나간다고 하는데. 구독자가 떨어지네요, 점점. 아 근데 아니야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다 구독 취소하세요 이러면 그 사람이 댓글 단 것만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몇 명이나 나갈 것 같으세요? 심리적으로 한 수만 명 우리 수십만 명은 안 되니까 수만 명 떨어져 나갈 것 같잖아요. 자 몇백 명 줄었죠? 뭐 1000명도 안 줄었어요. 한 4,500 줄었다. 예, 다시 그 또 정도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갈이 있죠? 아니 근데 댓글만 보면은 진짜 한 5, 6만 명 빠질 것처럼 막 그렇게 써놔요. 아니 뭐 그리고 저기 그 댓글 돈 받고 댓글 쓰시는 분들 최소한 이름은 제대로 씁시다. 그 이름도 모르고 너무 성의가 없잖아. 저 머리 짧은 여자분. 네, 저 얼굴 큰 아저씨. 마스크 쓴 친구. 이렇게 하지 말고 최소한 욕을 하려면 상대방 이름 정도는 명확하게 써가지고 해주세요. 그리고 아직도 왜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아이잖아요. 제자가 왜 어이로 써요? 예, 그 의도 있는 거잖아요. 얘는 중국인인가?